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쉬는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맥을 못 추는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살려내는데 테슬라의 리콜 실망감과 함께 파월의 강성 발언으로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하다가 애플과 구글, 이 알파벳이 다시 끌어올려놓고 페이팔이 김을 빼다가 페이스북 메타가 시장에 재를 확 뿌리더니 여기 기대하지 않았었던 이 아마존이 예상치 못하게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요. 핀터레스트와 스냅이 깜짝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살려놨습니다. 이 정도면 임성한 작가도 울고 갈 만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는 그야말로 이 막장 드라마급인데요. 다음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페이스북이 병주고 아마존이 약주다라는 제목의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상장 전에 투자한 리비안의 차익이 커서 아마존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급등했죠. 이렇게 덩치 큰 아마존이 13%의 급등세.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성장주 반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마존은 금리 인상과 별개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이자를요, 거의 국가가 조달받는 급으로 아주 싸게 조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보신 것처럼 블리자드 인수할 때 100% 현금으로 82조 원을 들여서 사온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는 이자 조달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금리 인상 쇼크 기간을 오히려 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이것도 투자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변수가 인플레이션인데요. 다음 보시죠. 저도 지난 주말에 마트를 갔다가 딸기를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몇 번 하다가 결국 놓고 내려왔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지금 11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역사상 최고치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돌파하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식량 가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쪽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앞서서 자금력이 강력한 빅테크 기업이 이거와 같은 맥락일 테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쪽은 음식료인데요. 다음 보시죠. 또 재미로 코카콜라 주식을 캡처해 왔습니다. 1980년대 한 주당 코카콜라는 60센트 정도였으니 이때 샀다면 지금은 10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음식료 기업이고 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 가격 전가력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 전체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과 함께 인건비가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마침 이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민간 고용이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3월 50bp 인상 베팅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발표 전에는요, 50bp 이상을 바라보는 게 한 14% 베팅이었는데 이 발표 이후에 30%대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3월 FOMC까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죠.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주변 지표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보시죠. 임의 소비재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이건 사실 아마존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앞서 보신 고용보고서 호조로 인해서 금융주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9%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섹터 강했고 이 나머지 기술주들 선방하는 정도. 그리고 부진한 섹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 반반 정도의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후장대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다우지수만 이 영향으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4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정책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강력한 봉쇄를 기반으로 한 제로 코로나를
풀 수 있을까 하는 맥락과 함께 곧 양회 시즌이죠.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할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힌트는 리오프닝과 소비일 텐데요. 다음 보시죠. 자, 국내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 베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4만 명대에 육박해서 사실은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사망자 수와 위중증자 수는 급감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위중증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사망자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방역당국이 의료 체계가 안정이 된다면 코로나도 계절 독감처럼 일상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금요일 하루 동안 상승률인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에 노출되는 재료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는데요. 출연자들에게 이와 맞물린 투자 전략 점검받겠습니다.